이제 직장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 생각들을 보면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생각보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과대평가했을 때가 제법 많아요. 막 제가 너무 불안해요, 뭐 걱정돼요 하면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요. 사람들이 그래도 한 60%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대부분 그게 발생할 확률이 10% 미만일 때가 많거든요.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게까지 최악이진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전혀 아니고요. 우울증 가짜병은 전혀 아니고, 제가 그 주장을 조금만 이제 완곡하게 표현해 보면 이렇게 표현해 볼 수는 있어요. 그렇게까지 많은 사람들이 우울증에 진단되는 게 맞는가라고 하면 그건 생각해 볼 만한 문제긴 하거든요. 왜냐면 저희가 진단 기준이 바뀌면서 우울증으로 진단되는 케이스가 너무 넓어지긴 했어요. 뭐 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뭐 18%가 약을 먹는다고 하는데, 정신건강의학계에서도 이거는 잘못됐다는 얘기도 많거든요.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울증이라고 하는 것들은 마음이 약해서 생긴다, 혹은 뭐 흔히 이제 클리셰로 바쁘지 않아서 생긴다, 그래서 뭐 그런 가짜의 병이다라고 하는 것들은 너무 잘못된 이제 얘기긴 하죠. 왜냐면 이걸 이제 겪어보면 그런 얘기가 안 나오거든요. 왜냐면 마음에 어떤 문제가 이렇게 자리 잡고 그게 계속 악순환을 돌면서 내 상황을 계속 괴롭히고 있는 어떤 병리적인 상황이 확실히 있긴 한 거라서, 그게 단순히 마음이 약해서라고 생각하면 이제 좀 안 되는 것 같고, 그보다는 이렇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것 같아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다 보면 한 번쯤은 넘어질 때가 있잖아요. 누군가는 잘 일어나서 빠져나가서 이제 다시 또 앞으로 나아가는데, 누군가는 거기서 빠져나오기 위해서 했던 노력들이 오히려 문제를 더 강화시킬 때가 많거든요. 그럼 계속 악순환을 돌게 되겠죠. 그런 경우들이 주로 우울증, 뭐 공황장애 이런 거일 때가 많거든요. 그런 것들은 분명한 패턴들이 있긴 해요. 분명한 어떤 증상들이 있긴 해서 그런 것들을 우리가 가짜라고 얘기하기에는 문제가 좀 있고, 그보다는 조금 더 대중적인 병인 건 확실히 그런 것 같긴 합니다. 직장 업무가 과중할 때 이제 우리가 두 가지 반응이 있는데, 우울하고 무기력해지거나 불안하고 초조해지거나, 이제 크게 두 가지 반응들이 있겠죠. 근데 이제 너무 과중해가지고 불안한 경우들이 제법 많은 것 같긴 합니다. 제법 많은 것 같은데 저도 그런 분들을 많이 뵙거든요. 근데 이제 그런 불안이 과중할 때 이제 그 불안을 좀 잘 관리할 수 있는 방법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각보다 그 불안이라고 하는 게 내가 과대평가했을 때가 제법 많아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막 제가 너무 불안해요, 뭐 걱정돼요 하면 저희가 그런 얘기들 하거든요. 어떤 점이 불안하냐, 만약 정말 그렇다고 어떨까, 만약 그렇다고 했을 때 그때 발생할 수 있는 최악의 사태는 뭐냐, 이런 것들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얘기를 쭉 하고 진짜 그 최악의 상황이 발생할 수 있는 확률이 얼마인지를 계산을 해봐요. 진짜 이과적으로 딱 계산을 해보거든요. 그러면 계산하기 전에는 사람들이 그래도 한 60% 되지 않을까요? 얘기하는데, 실제 계산해보면 대부분 그게 발생할 확률이 10% 미만일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불안이라고 하는 거는 불안이 내 걱정을 가중시키고 있을 뿐이지 생각보다 현실은 그렇게까지 최악이진 않다라는 것들을 잘 알아차리는 게 중요하고, 두 번째는 설령 그런 최악의 사태가 발생한다고 하더라도 나는 어떤 것들을 할 수 있는지, 나에겐 어떤 옵션들이 있는지들을 나열해두고 미리 생각을 해두는 게 아주 좋은 테크닉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어떤 불안이 과도해질 때는 그 불안의 현실성을 검증해보고, 그 불안이 발생했을 때 어떻게 대처할지를 검증해보는 작업들이 중요합니다. 모든 직장인들의 비애 같은 거죠. 퇴근하고 나서 일 생각하는 거, 저도 많이 그러는데, 이제 뭐 생산적인 생각이라고 하면 뭐 그럴 수 있을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내가 일이 너무 많거나 아니면 진짜 중요한 고민들이 있어가지고 퇴근 이후에도 시간을 할애해서 조금 더 내가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가 있어. 그런 경우라고 하면 그게 뭐 꼭 나쁜 일은 아니겠죠. 왜냐면 뭐 그런 시기가 뭐 360일 내내 지속되는 것도 아닐 테고, 내가 어떤 순간에는 조금 더 내가 하는 일에 전념해서 시간을 더 투여하고 거기에 조금 더 신경을 쓰는 순간도 있을 테니까요. 근데 대부분의 문제는 퇴근하고 일 생각할 때 보면 그게 어떤 그런 문제 해결적인 고민이 아니라 생각 곱씹기일 때가 진짜 많습니다.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자, 퇴근을 하고 나서 일 생각을 막 하는데, 근데 너 진짜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건데, 어디에 대해서 답을 내리려고 하는 건데? 라고 얘기해보면 생각보다 그게 내가 답을 내리려고 하는 질문들이 두루뭉술할 때가 많거든요. 뭐 예를 들면 프로젝트 어쩌지란 생각을 일 끝나고 하루 종일 곱씹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프로젝트의 어떤 부분에 대해서 내가 명확하게 대응할 게 있다, 혹은 뭐 계획을 짜야 될 게 있다, 혹은 이런 케이스들을 내가 떠올려서 미리 좀 정리를 해놔야 된다, 이런 것들이 있다고 하면 그 시간을 할애하고 그러면 내가 이 고민은 이때부터 여태까지 고민을 해보겠다라고 하면 괜찮은데, 생각보다 그 질문들이 그러면 어쩌지, 어떻게 하지, 이런 질문일 때가 많습니다. 제가 이런 것들을 심리학적으로는 이제 반추에 빠진다라고 얘기하는데, 반추에 빠지는 거는 생각 측면에서 응급 상황과 똑같아요. 왜냐면 반추는
끊임없이 악순환을 돌거든요. 어쩌지 하니까 더 우울하고 불안하고, 그러니까 또다시 더 어쩌지 하게 되고 계속 생각만 곱씹으면서 생각이 커지는 거죠. 그래서 이 반추를 빠져나와야 되는데 첫 번째 방법은 반추에서 좀 빠져나올 수 있는 기본적인 기초 체력 같은 게 있긴 해요. 저희가 뭐 명상에서는 호흡 명상 이런 거 많이 하는데, 내 생각이 여기 꽂혀 있을 때 이 생각을 다시 주의를 여기에 초점을 맞추는 연습들을 하거든요. 그런 식으로 이런 연습을 하다 보면 내가 아무리 생각이 많이 떠올라도 여기 막 빠지지 않고 내가 원하는 쪽에 주의를 기울일 수 있는 어떤 주의 집중력이라고 할까요? 그런 것들이 길러지는 것들이 하나가 있고, 두 번째는 이제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합니다.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한데, 내가 첫 번째 내가 지금 어떤 질문을 내리려고 하고 있지? 이게 문제 해결인가? 반추인가? 물어봤을 때 아니다, 반추다, 결론을 내리면 그냥 기계적으로 어떤 다른 활동을 하는 게 중요해요. 이 다른 활동은 흔히 가벼운 어떤 행복감을 주거나 성취감을 줄 수 있는 가벼운 활동들 하라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뭐 설거지를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바에 설거지라도 한다거나, 그냥 그런 고민에 빠져 있을 바에 옷장에 있는 옷이라도 정리한다거나, 이런 식으로 그냥 의도적으로 다른 활동들을 해나가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반추란 것들을 첫 번째 알아차렸으면 그것이 반추라고 하면 그것으로부터 빠져나오는 연습들을 해야 되는데, 뭐 기초 체력을 기른다는 측면에서는 호흡 명상 같은 것들을 할 수 있고, 그게 아니라면 그냥 기계적으로 내가 할 수 있는 활동들을 몇 가지 정해놓고 그 활동을 하기로 하는 게 중요한 과정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직장에서 자존감이 낮아질 때 그 생각들을 보면 그 두 가지가 있는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어떤 추측에 기반한 생각들일 때가 제법 있는 거거든요. 제가 나를 한심하게 볼 거야, 내가 이렇게 한 것들 때문에 내가 해고당할 거야, 혹은 고가 평가를 엄청 안 적혀봤겠지, 남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이런 추측에 기반한 생각들일 때가 많은데, 역시나 이것도 제가 심리치료를 하면서 치료적인 작업들을 해보면 정말 부실한 근거에 기반하고 있을 때가 많거든요. 어떤 점을 보고 그들이 나를 무시한다고 생각했느냐, 그 정보를 모아보면 아주 정보가 연약할 때가 많습니다. 그래서 그런 식으로 생각이 어떤 추측에 기반해서 자기 자신을 갉아먹고 있을 때 그 생각들을 알아차리고 의심해보는 작업이 하나가 중요하고, 두 번째는 이제 불안, 걱정에 기반해서 어떤 불안한 생각들을 하는 게 있어요. 내가 만약 이런 실수를 했는데 그 다음에 이렇게 될 거야, 이게 나중에는 우리 팀에 아주 큰 적자로 만들어져서 큰 치명타로 돌아올 거야, 뭐 이런 부정확한 이제 예상에 기반할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어떤 추측과 예상들을 첫 번째는 내가 어떤 추측과 어떤 예상들을 하고 있는지를 명확히 하고, 그리고 그 추측과 예상의 근거들을 하나씩 잘 따져보면서 평가를 하는 게 아주 중요한 작업 중에 하나입니다. 저는 그런 것들을 생각과 거리를 둔다고 얘기 많이 하거든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들을 곧이곧대로 믿지 않고 거리를 두고 마치 남의 생각인 양 바라보듯이 그 생각들을 다시 한번 평가해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식으로 하다 보면 생각보다 나를 갉아먹고 있는 생각들, 나에 대한 어떤 걱정이나 추측, 예상들이 생각보다 정확하지 않을 때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 작업을 하는 게 이제 도움이 될 수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얘기인 것 같은데 제 얘기를 잠깐 드리면, 스타트업을 하다 보면 일과 삶의 균형이 깨지고 하는 일이 다 실패할 때가 진짜 많거든요. 정말 많습니다. 그렇게 되면 제 아무리 내면이 탄탄한 사람이라도 그런 기간이 지속되면, 좀 더 심리학적으로는 정적인 강화가 결핍된 시기라고 얘기하는데, 그런 시기가 발생하면 우울증이 찾아올 수밖에 없거든요. 우울증이 찾아오지 않으려고 하려면 가치를 분명하게 해야 돼요. 내가 어디에 가치를 두고 있는지를 명확히 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정말 어떤 삶에서 이런 것들이 중요해서 내가 이런 것들에 전념하기로 한다라고 하고 있는 건지, 아니면 내가 사실은 그런 것들을 별로 원하지 않음에도 꾸역꾸역 하고 있는 건지, 가치를 분명히 하는 게 아주 중요한데, 그게 중요한 이유는 가치가 분명해야지 실패하는 과정 속에서도 여전히 가치를 향해서 노력들을 하고 있다는 생각들이 생기기 때문에 있거든요. 그래서 가치가 분명하지 않으면 조금만 실패하는 것들이 쌓여버리면 금방 흔들리게 돼 있어요. 그래서 내가 좀 흔들리지 않고 좀 그래도 묵묵하게 다시 시도하고 할 수 있으려면, 내가 정말 내 삶에서 무엇을 원하는가, 그것을 잘 알아차리고 그것을 분명히 하는 작업이 아주 중요합니다. 이게 되게 사소한 문제 같고 그냥 자기계발서 서적 같은 얘기처럼 보일 텐데, 생각보다 심리치료 작업들을 하면 이 가치 명료화라고 하거든요. 이 가치 명료화 작업을 잘 하는 것만으로도 많은 문제가 해결될 때가 정말 많아요. 그래서 내가 정말 원하는 게 무엇인지를 명확하게 했을 때 내가 어떤 반복되는 실패가 찾아와도 조금 덜 흔들릴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가치를 명확히 해서 정리해두는 작업들은 이제 많이 하고요. 많이 하고, 이제 그런 것들이 정말 명확하고 내가 내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있다는 것들이 분명하면, 이제 저희
가치 확언 이런 것도 많이 하죠. 가치 확언 명상 이런 것도 많이 하기도 합니다. 많이 하기도 해서 뭐 적거나 아니면 명상을 통해서 그런 부분들에 좀 더 주의를 많이 기울이기로 한다거나 이런 작업도 분명히 도움이 되는 것 같기도 하고요. 무언가는 분명히 우리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들이 있죠. 조금 더 일반적으로 얘기를 해보면 우리 마음속에 어떤 괴로운 감정이나 생각이 떠오르는 것 자체를 막을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삶을 살아가다 보면 그런 생각이나 감정을 마주하기 마련이거든요. 근데 이러한 상황을 두고 석가모니 부처님이 무슨 말을 하셨냐면 고통은 불가피하지만 괴로움은 선택할 수 있다는 얘기를 했어요. 되게 유명한 말인데 우리가 마음속에 그런 것들이 떠오르는 것들은 막을 수 없지만 그것들에 반응하지 않기로 할 수 있는 것들은 나의 선택이라는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 이제 그 과정이 저희 인지치료, 심리치료의 핵심이긴 한데 그게 뭐냐면 내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과 감정들을 그저 하나의 객관적인 대상으로서 바라보고 그냥 그것과 잘 관계 맺기로 했을 때 그런 것들을 없앨 수는 없지만 내가 거기 강하게 반응하면서 괴로워하진 않을 수 있다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그래서 업무 환경이나 조건을 쉽게 바꿀 수 없을 때 그럼에도 내 생각과 감정의 패턴을 변화시켜서 스트레스를 줄이고자 한다면 내 생각과 감정과 잘 관계 맺는 연습 그런 것들을 하나의 심리적 사건으로 바라보면서 그런 것들을 오히려 잘 수용하고 받아들이는 연습을 하는 게 중요하고 그 전반의 과정들이 이제 보편적인 인지치료에서 많이 하는 작업들인 것 같긴 합니다. 제가 어떤 마음 문제, 심리 문제와 관련된 다양한 얘기들을 했는데 사실은 이 심리 문제가 참 하나의 어떤 명확한 답이 있는 건 아니죠. 저희가 모든 일들이 세 줄 요약 이렇게 해가지고 딱 정리될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세상에 어떤 문제들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것들도 많잖아요. 심리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되게 복잡하고 저마다 다 다르고 그런 면들이 많은데 제가 그런 것들을 정말 많은 문헌들이나 어떤 논문들 이런 것들을 연구하고 조사하면서 저희가 느낀 바가 이런 것들이 너무 어렵다 이런 것들이 정말 좋은 테크닉이고 기술인데 너무 어렵다는 생각들을 많이 했거든요. 그 과정에서 저희가 그리고 저희 팀이 제가 운영하고 있는 저희 팀이 최대한 그런 것들을 쉽게 쉬운 언어로 정리해서 얘기해보자라고 해서 저희가 이번에 나는 내 생각을 다 믿지 않기로 했다라는 제목으로 대중심리서적을 하나 작성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래서 생각보다 내용이 가볍진 않거든요. 제법 무거운 책들인데 그럼에도 인지치료를 다룬 서적 중에서는 제법 쉬운 용어로 쉽게 설명들을 많이 했기 때문에 제가 오늘 영상에서 말씀드린 내용들이 제법 다양하고 추상적인 접근법들도 많았는데 그런 것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실천해보고 싶다라고 했을 때는 책에도 좋은 내용들이 많이 담겨 있으니까 책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보시면 도움이 많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